자, 두 번째. 네모 2. 자, 공통 접선이야. 쟤는 그때 여기까지 수업했지? 이게 알지? 2시간 수업해도 3명 녹화하니까 진도가 엄청 빨랐던 거야. 자, 공통 접선 갈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갑시다. 공통 접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동시 접한 접선을 의미하는 거죠. 봐봐. 이렇게 함수 f가 있고 이렇게 함수 g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접점이 현재 같은 경우에 접선을 얘기를 할게. 이 점을 지나면서 접하는 접선을 우리가 공통 접선이라 그러는데 얘는 접점이 같은 경우야. 그래서 여기 x값을 편의상 뭐라고 잡고 t라고 잡아주면 여기서 우리는 관계식을 두 개를 찾아야 된다. 어떤 식 찾아야 되는 거냐? 우선 만나기 때문에 ft와 그리고 gt가 서로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f't가 있고 그치? g't가 있어서 이 둘이 서로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된다. 그치? 이 두 개가 필요한 식이다라는 거. 두 번째는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접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이렇게 접선 그립시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접점이 지금 두 개가 나와. 그치? 뭔지 알겠죠? 그때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접점의 x좌표를 a라고 잡고 이 접점의 x좌표를 b라고 잡았을 때 결국 이 a를 가지고 얘를 가지고 접선을 구하는 거나 여기서 얘를 가지고 접선을 구하는 거나 접선은 일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y는 f'의 a 곱하기 x-a 플러스 fa가 되죠. 이렇게. 요게 요 점을 가지고 접선을 구한 경우야. 그치? 자, 정리하면 f'의 a 곱하기 x-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곱하기 f'의 a 플러스 fa가 돼요. 이렇게. 그치 얘들아? 마찬가지로 갈까? 이거 바로 쓸게. 마찬가지로 얘를 가지고 접선을 구하는 거야. 그치 얘들아? 틀렸니? 나 오늘 수능 대비 때 너무 틀려서 지금 약간 트라우마 생겼어. 안 틀렸지? 틀렸어? 잠깐 틀렸나 보자. 틀렸죠. 와우. 아까 오늘 진짜 수업 때부터 미치겠음. 아까 현아가 괜찮을 거예요 그랬는데 전혀 안 괜찮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자, a, f'a 플러스 fa가 되죠. 이렇게. 괜찮지? 마찬가지로 gx로 가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g'의 bx 마이너스 b 곱하기 g'b 플러스 gb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치? 둘이 같아야 되겠죠. 자, 둘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f'a와 g'b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a 곱하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두 식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모르는 문자가 a, b 두 개니까 관계식 하나로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쟤는 이거 추가 필기 알았지? 또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봐봐. 어쨌든 이렇게 잡았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결국 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x의 증가량 b-a분의 y 증가량은 gb-fa가 되고 그게 뭐랑 똑같냐면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랑 같아요. 맞죠? 또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g'b랑 같습니다. 즉 이 방식을 이용해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알겠죠?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필기하시고. 자, 연습 하나 할게요. 자, 553번 가봅시다. 자, 553번에서 우선은 1번
가볼까? y는 탄젠트 x 여기 위에 점 4분의 파이 콤마 1에서 접선을 그어요. 접선을 그었는데 그게 이 곡선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얘를 보면 얘는 누가 봐도 접점이 일치하는 경우지. 그렇죠? 얘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다면 여기서 그은 접선이 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a에도 접한대요. 그럼 이 접점이 일치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모르는 거죠. 모를 때는 일치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야 되는 거다. 그렇지? 어떻게 그냥 하면 돼? 여기서 끝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접선을 구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접선이 여기 접한다고 생각하니까 우선은 뭐부터 구해줘야 될까? 여기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먼저 구하는 거야. 첫 번째. 미분을 해야 되겠죠. y 프라임. 이번 주 주간 테스트가 여러 가지 미분법 다 들어갑니다. 몫의 미분부터 이계도 함수까지. 각각 미분법 두세 개씩 냈습니다. 계산만 냈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빼고는. 그러니까 오늘 오답할 때 꼭 끝내셔야 됩니다. 오답 알았죠? 오답 끝내시고 해야 돼. 그럼 이것도 기억나니? 탄젠트 미분 뭐가 돼요? 시컨트 제곱. 잘 들어요. 지금 대답 못한 친구들은 이거 언제 공부한다?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탄젠트 미분은 뭐가 된다? 기훈아? 시컨트. 외우셔야 돼. 이게 쌤 봐봐. 이게 외우면 외우기 전과 후가 엄청 큰 단원이야. 그리고 미분법, 방법을 알기 전과 후가 엄청난 단원이야. 종이 한 장 차이거든? 생각보다 외우는 게 어렵지 않고, 그치? 생각보다 방법을 적용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학원에서 수업하는 거 말고 숙제만 잘해도 이거는 허물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숙제만 잘해도. 알았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여기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할 거니까 자, 시컨트 4분의 파이의 제곱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됐나요? 자, 얘들아, 시컨트는 코사인분의 1입니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분의 1이죠. 얘들아,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루트 2분의 1이죠. 제곱하니까 분모가 2분의 1 되는 거네. 기울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접선은 어떻게 나온다? 접선은 y는 2x, 그치? 2배의 x-4분의 파이에, 그치?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접선이 뭐가 나오는 거냐면 2x-2분의 파이 플러스 1이 나온다. 얘가 여기 접한다는 거잖아. 그치? 지금부터 접한다는 거니까 상황 판단을 해야 되겠지. 그치? 뭐 대충 그림 정확히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접한대. y는 2x-2분의 파이 플러스 1이야.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접선을 이용해서 a를 구할 때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접점의 유무라 그랬죠. 지금 접점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잡을 건데 하필이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t를 구할 수 있어요. 즉 요거 미분한 거에다 t 대입한 게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t가 2가 되므로 t가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므로 이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여기 대입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아요? 얼마? 마일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얘가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공통접선인데 이런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에서 접선을 구한 거야. 알겠죠? 다만 얘는 그냥 개념화 시키는 거니까 식이 많잖아. 그치? 얘는 근데 아싸리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었어? 접선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만큼 복잡하진 않은 거라고 얘들아. 원리 알겠죠? 필기합시다.
원효가 이번 주 토요일도 체크대 10시. 됐습니까? 오늘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아까 수능 대비 수업할 때 계산을 너무 많이 틀렸어요. 그래갖고 살짝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실수하더라도 너그럽게 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바로바로 얘기해 주세요. 알았죠? 자, 555번 갈까요? 자, 거기서 이제 뭐 할까? 자, 2번 갑시다. 2번. 자, 평가 문제라고 하네요. fx가 자, k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그치? 자, g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그리고 5x의 제곱 플러스 9x 더하기 7입니다. 자, P에서 만나는데 P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는 건 얘는 이 둘이 P에서 만나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한다 그랬지. 얘는 접점이 일치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한번 이렇게 합시다. 이 문제 그냥 이해를 돕고자 그림 그릴게. 이 그림은 실제 풀이 필요 없어. 뭐 요게 fx라 가정을 하고요. 대충 3차 대충 그릴까요? 뭐 요게 gx를 가정하겠습니다. 괜찮죠? 저 둘이 어디에서 만나고 P에서 만나고 거기에서의 접선이 같다라는 거니까 접점이 일치하는 케이스야. 그래서 이 접점의 x좌표를 편의상 뭐라고 잡을까? t라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접점의 x좌표를 t로 잡는 순간 잠깐 카메라 켠 거지 아까? t로 잡는 순간 이 문제에서는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가 생기지? 2개가 생기죠. K하고 T 2개 생기죠. 맞아요? 너는 그런 확신이 필요해. 그런 믿음이 필요해. 모르는 문자가 2개니까 식 몇 개 찾으면 2개 찾으면 이 문제 무조건 풀 수 있다. 첫 번째 식. 만난다. 그래서 K 곱하기 2의 T 제곱은 그 다음에 T의 세제곱에 플러스 5T의 제곱에 플러스 9t 더하기 7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치? 맞죠? 만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미분하고 t를 대입하고 미분하고 t를 대입하면 같아야 됩니다. 미분하고 t를 대입하니까 여전히 이게 되고요. 미분하고 t를 대입해 주게 되면 3t의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9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너무 다행히도 연립할 수 있게 둘이 같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냥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같다는 거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식이 나오죠? t 세제곱 왼쪽 이항하게 되면 2t 제곱이 되고, 그렇지?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는 제로라는 식으로 3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렇죠? 인수분해 가능하죠. 인수분해 뭐 조리제법이 기본이긴 한데, 그러니까 앞에 거 묶고 뒤에 거 묶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앞에 거 t제곱 묶어봅시다. 그러면 t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까? 따라서 정리합시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t 플러스 2가 되고요. 혹시 틀린 것을 말해주세요. 자, t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t가 3개나 나오네요. 자, t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개가 나옵니다. 3개 중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k값 구하는 거니까 뭐 위이든 상관없어. 여기다가 그렇죠? 여기다가 여기 나온 t값을 뭐 하면 됩니까? 대입을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k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k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좌변식은 항상 양수 곱하기 지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되니까 우변식도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양수가 돼야 됩니다. 즉 요거 세 개를 대입할 때 우변식에서 우선 양수가 되는 것을 찾아야 되겠죠. 맞아요? 마이 대입해 볼래요? 마이너스 20 얼마?
양수네요. 오케이. 마일 대입할래요? 양수네요. 맞습니까? 1 대입할래요? 양수네요. 다 맞네요. 됐습니까? 그런데 또 해야 되겠네요. 얘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같은 말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여기다가 대입해도 양수가 되는 값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마이 대입하면 마8, 마18 음수 탈락. 오, 대박. 안 부러졌어. 이래요? 마일 대입하면 마일, 마구, 마10, 12. 얘는 양수가 나오네, 그치? 맞나? 마일 대입하면? 맞아요? 1 대입하면 양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마일 대입할 때 양수가 나온 거 맞나요?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럼 마일 양수예요? 마일 양수입니까? 그럼 다양수예요? 오케이. 그럼 문제 뭐고 하는 겁니까? K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대입을 해야지. 자, 대입하자. T가 얼마라면 마이너스 2라면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우변이 얼마가 됩니까? 야, 근데 이게 좀 답이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 지금 K 값에 곱을 구하라 그런 거니? 그럼 다 구해도 괜찮은 거네, 그치? 이상할 리가 없겠네요. 여기다가 대입할게. 마이 얼마가 돼요? 이런 거 실수 많이 해서 도와줘요. 얼마? 마이 대입하면? 도와줘. 1인가? 믿고 갈게요. 따라서 K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자, 마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죠? 2가 나옵니까? 적극적인 자세 고마워요. 자, 2배 2가 됩니다. 화요일날 7시에 봅시다. 자,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K 곱하기 2가 됩니다. 1 대입하면 얼마? 22가 되는 거니? 22? 오케이. 따라서 이때 K는 2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인가요? 맞습니까? 이거 다 곱하면 답이 되는 건가요? 답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접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지금 마플 교과 특강에 평균값 정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까? 자, 봅시다. 오늘 반월고는 고3 졸업식인가? 그렇습니다. 동탄고는 졸업식 언젠가요? 선배들? 안전 없습니까? 능동고는 언젠가요? 졸업식? 안 하고 언젠가요? 오늘 이후로 이제 반월고에서는 너네가 짱인가요? 그렇습니까? 자, 평균값 정리 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평균값 정리는 우선 이렇게 생각할게. 평균값 정리를 먼저 정리할게요.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가정이 필요하냐면 함수 fx라는 것이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다 라는 가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내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 미가라고 쓸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평균값 정리는 미분이 가능한 함수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뭐가 성립하나 볼게요. 자, 그림으로 이해합시다. 여기 fx가 있고요. 여기에 x가 a고 x가 b라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 a, b를 연결한 직선이 있습니다.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접선의 기울기, 즉 순간 변화율이 분명 a, b 사이에서는 무조건 존재할 거다. 이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성립하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평균 변화율 b-a분의 fb-fa와
그치? 같은 F'C가 되도록 하는, 그치? 이것인 C가 C라는 건 X값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도록 하는 X값 C가, 그쵸? 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대. 별거 아니에요, 그치? 이 정도네요, 그치? 접선의 기울기. 왜 적어도 하나야? 더 존재할 수 있어, C가. 이렇게. 됐습니까? 평균값 정리입니다. 알겠죠? 자, 이 평균값 정리인데, 이 평균값 정리의 매우 특수한 경우가 바로 뭐야? 옆에 비교 설명 갈게. 특수한 게 바로 뭐냐면, 롤의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롤의 정리, 그치? 자,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의 조금 특별한 케이스야. 알았지? 무슨 말이냐면, 조건은 동일합니다.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다. 자, 그리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더 추가가 돼야 돼. 이 조건과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냐면 주어진 구간 내에 양 끝점에서의 함수값이 같다면입니다. 같다면. 알겠습니까? 같다면 이런 명제가 성립합니다.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그치? 요걸 만족하는 그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생략할게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당연한 거죠? 봐봐요. 여기서 FA와 FB가 동일하다면 여기 주어져 있는 분자가 얼마가 됩니까? 분자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F'이 0이 되는 게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세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내가 임의로 구간을 잡기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로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얘는 A, B 사이에서 어떻게 되니? 연속 미분 가능하죠. 그런데 양쪽 끝에 함수값이 같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 미분이 가능하니까 꺾이면 안 되겠지, 얘들아. 그러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그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적어도 하나가 존재할 거다라는 거야. 알았지? 이게 롤의 정리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되죠? 오케이. 그러면 평균값 정리 관련 문제를 좀 풀어볼 텐데 여기 봐봐. 거기 로피탈 정리는 그냥 대학교 과정이고 그냥 편하게 극한 구하는 공식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굳이 설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알았죠? 자, 그냥 여기서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자, 맞풀이 1번으로 가겠습니다. 우선 평균값 정리를 그냥 그대로 카피하는 훈련 해보도록 할게요. 1번, 2번 갑니다. 자, fx가 주어집니다. fx가 루트 x-1이고 자, 닫혀있는 구간 2부터 10까지 해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거 그냥 개념 복습하는 문제야. 알았지? 우선 이거 확인해 줘야 돼. 얘들아, 이 무리함수는요 어쨌든 1보다 큰 쪽에서 정의되고 무조건 미분이 가능할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2부터 10까지에서는 당연히 뭐가 가능하죠?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을 따질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연속일 겁니다. 그러면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뭡니까? 평균 변화율 10-2분의 F10-F2랑 똑같은, 그치? F'C가 되도록 하는 내신에서 나온다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C는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입니다. 알았죠? 별표. C는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합니다. 끝쪽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C는 반드시 2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서 존재할 거다. 괜찮니? 오케이? 오케이. 자, 갑시다. 8분의 F10은 루트 9니까 3. 맞습니까? 그리고 이 얼마죠? F2는 1.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4분의 1이죠. 맞습니까? 그럼 F'C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 fx를 미분을 해야 되는 건데 뭐 루트 미분 할 수 있죠? 예, x 마일의 2분의 1승이니까 똑같이 미분하면 되는 거야. 해보자. 미분하면 F'X는 저 2분의 1 내려가고요. x 마일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죠? 합성된 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이거 미분하는 거 알겠어요? 루트 미분 저렇게 하면 돼. 알았지? 선생님 알겠니? 경훈이 알겠죠? 이렇게. 따라서 이것도 정리할게요. 얘는 2, 얘가 뭐예요? 루트 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것과 여기다 c를 대입한 결과죠. 2 루트 c 마이너스 1은 1. 이거 같도록 하는 c가 존재할까요? 라는 겁니다. 됐니? 자, 해보자. 암산 도와줘 하나만. 2 지어지니까 2가 되는 거고. 따라서 c-1이 4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c가 5가 되는데 이 안 있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게 기본 문제인데 잘 들어. 수투에서는 이 정도만 물어봤었죠. 오케이? 지금부터 미적분에서는 이걸 토대로 평균값 정리가 응용되는 어떤 특수한 상황 몇 개를 공부할 겁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자, 282페이지입니다. 됐습니까? 갑시다. 평균값 정리 활용이에요. 설날 때 어디 가요? 손 들어보자. 설날 때. 괜찮아. 갔다 오래 있다 오는 건 아니죠. 하루 정도 갔다 오는 거죠. 제가 설날 때는 우리 미적분 지금 내신 대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날 때 제가 수요일의 극한부터 중간고사 해당하는 범위에 너무 어렵지 않은 짱 중요한 수학 미적분을 오늘 줬던 거를 줄 테니 명절 동안 숙제입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날 체크데이 때 싹 다 오답하겠습니다. 문제 100문제 넘어요. 알겠죠? 명절 때 미적분과 함께 숫자로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우진아 왜? 야, 이미 눈의 표정이 이런데 좋아서야? 보통 좋아서 이거 아니니? 눈이? 그치? 됐습니까? 우리 올해 한번 사고 한번 터뜨립시다. 미적분 다 1등급 받고 잘해서. 그쵸? 열심히 하면 받는 등급입니다. 괜찮니? 분명 얘기하지만 대가리가 좋아서 수능 1등급 받는 거 물론 있어요. 그쵸? 근데 그 대가리 좋은 새끼가 성실하지 않으면 그들은 강남대성을 갔다가 그쵸? 재수 갔다가 그 다음에 1등급 받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오히려 그래서 좋은 기회다. 우리에겐 근성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 알았어? 제발 열심히 하자. 부탁하자. 자, 노트라고 적고 정리할게요. 자, 평균값 정리의 활용. 자, 우선은 평균값 정리가 언제 사용되냐? 살짝 이제 요즘에는 솔직히 말할게. 요즘에 잘 안 나와. 요즘에는 내가 1번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잘 안 나오는데 하지만 논술 준비할 친구들이 있다면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알겠죠? 평균값 정리는요. 극한값 계산 문제에 활용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았죠? 다시 평균값 정리는 함수의 극한값 구하기에서 활용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우리 교재는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풀 개념 2번과 확인 유제 59번을 559번이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평균값 정리 이용하면 우리가 좀 어려운, 그치? 우리가 배우지 못한 어떤 특정한 모양이 미분만 가능하다면 저 정리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두 번째. 사실 이 두 번째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중요하게 다뤘던 함수입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560번을 잠깐 볼게요. 560번. 함수 fx가 주어지고요. gx가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g'x가 1이 되도록 하는 x가 0과 파이에서 존재함을 증명하여라 라는 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증명한답시고 gx를 미분을 해서 합성함수는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한계가 있죠. 무슨 한계? 자, 상상해봐. 560번 봐봐. 책 봐봐. gx 미분하면 미분된 결과 속에 x라는 다항함수와 사인이 섞여 나오겠지. 코사인이 얘들아. 그치? 그럼 그거는 1이라고 뒀을 때 그걸 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까? 저 좀 보세요. 우리가 다항식과 다항식에 대해서는 연립해서 해를 구할 수 있죠. 근데 지수나 다항, 로그나 다항, 삼각다항, 삼각지수, 삼각로그, 심지어 로그 지수해서, 그쵸? 이걸 다 초월함수라고 그러는데 초월함수끼리는 연립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운 좋게 x의 파이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라고 찾아내지 않는 한 해를 구하는 일반적인 해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뭘 물어보냐?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뭐만 확인하면 되는 거냐면 미분이 가능하다면 확인을 하시고 나서 실근의 존재성 물어볼 때 평균값 정리를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문제에서요. 연속 조건만 있어. 연속 조건만 있는데 요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겠습니까? 실근은 교점과 동일한 말로 보자. 교점이 존재하겠습니까? 라는 거를 파악하고 싶어. 근데 함수식도 안 주어졌어. 알았니? 함수식도 안 주어지고 함수가 굉장히 복잡해. 즉 그리기가 힘들어. 근데 연속 조건 하에서 요 구간 내에 실근 존재합니까? 물어봤어. 그때 이용한 정리가 뭐야? 사이값 정리. 그렇죠? 실근의 존재성을 파악을 할 때요. 연속 조건만 있으면 사이값 정리. 어떻게? 양 끝점을 대입했어. 함수값이 곱이 음수야. 무조건 실근 존재한다. 사이값 정리. 맞죠? 그걸 쓰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문제에서 미분 가능해. 자, 지금부터 펜 다 내려놓고 제 말 듣고 한 번 듣고 기억할게. 알았지? 잘 봐. 학원컵. 함수가 주어졌어. 함수가 주어졌는데 함수식이 안 주어졌어. 무슨 말이냐? 함수식이 안 주어졌어. 말 실수했어. 함수식이 안 주어졌어. 함수가 뭔지 몰라. 그냥 미분 가능한 fx 대하여라고 나왔어. 근데 블라블라블라 실근이 존재함을 보여라. 그러면 식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려? 말이 안 되지? 그때 이거 쓰는 거야. 평균값 정리. 알았죠? 오케이. 그때 사용하는 게 평균값 정리. 이런 것 때문에 파악을 합니다. 알았죠? 대표적인 게 560번 같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정호는 수능논술 준비를 생각하고 있죠? 포기 안 할 겁니까? 그러면 논술 얘기를 앞으로 자제하겠습니다. 준비할 친구 때문에 얘기했지만 과거에는 평균값 정리 이용해서 부등식 증명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개의 주제는 사실상 1번과 3번은 수능에서 잘 나오진 않고요. 수능이나 내신에서 그나마 나오는 거는 실근의 존재성과 관련된 활용 정도가 학교 내신 또는 수능에 잘 나올 수 있다. 알았지?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풀어볼게요. 마풀 2번으로 가겠습니다. 마풀 2번에 1번. 자, 리미트. x가 0이 우극할 때 x 마이너스 사인 x분의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사인 x 극한을 구하여라. 아, 잘 봐. 0분의 0꼴이야, 그치? 쌤 배운 대로 하겠습니다. 얘 밑에는 x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 x로 한번 나눠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방식으로 정리해볼까? 가보자. 1 마이너스 x분의 sin x. 여기 x분의가 나왔습니까? 암산 도와주세요. x분의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가로하고 2의 sin x 마이너스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1 지어진 거 똑같죠? 지금 뭐 했습니까? 극한의 모양을 맞췄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건 너무나 필요한 거야. 알았어? 다시 평균값 정리 이용한 극한 계산이 알아는 둬야 되지만 실제 출제가 막 잘 되진 않아. 그런데 이런 걸 맞닥뜨리면 어떻게든 싸울 힘이 필요하잖아. 봐봐. 얘가 뭐야? 성희쌤 말대로 극한의 모양 맞췄어. 근데 1로 가지. 분모 0으로 가지. 분모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의미가 없는 식이 되는 거죠. 이런 극한 계산할 때 잠깐 뭘 확인해봐라? 주어져 있는 극한의 구조 파악을 좀 하는 거야. 순서가 뭐예요? 처음에 극한 변형을 하고 나서 아니네 하면 그 다음에 구조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엔간하면 극한 변형의 답이 나와. 알았지? 극한 변형 답이 나오는데 안 되면 구조 파악을 좀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보자. 구조 파악 갑니다. 목이 찢어질 것 같아요. 얘랑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랑 같다라는 구조가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풉니다. 내가 문제를 살펴보니까 임의로 fx를 2의 x제곱이라 가정합시다. 괜찮아요? 그러면 주어진 극한식 어떻게 바뀌죠?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갈 때 극한식은 x 마이너스 sin x분의 fx 마이너스 f sin x로 극한식의 모양을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구조를 보니까 평균 변화율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좋아.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렇게 합시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 보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안 써도 돼요. 이거 하고 쓸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 한번 이해해 볼게. 지금 이해하는 게 중요해. 알았지? 안 써도 돼. 쓸 시간 줄게. 펜 내려놔. 펜 집착하지 마. 생각해. 훈련하는 거야. 지금 딱 3분 수업할 거거든. 3분, 5분 얘기할 건데 그 사이 동안 니네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요것만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 그게 안 되면 ADHD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성인 ADHD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책상에 앉으면 수학 문제 한 문제 풀 때 요즘에는 30분 이상 고민 못 하겠더라고요. 옛날에는 1시간 넘게 고민했는데. 갑니다. 다 내려놨죠? 고개 들어. 펜 내려놔. 허리 펴. 바르게 앉고. 미안해 동규가. 꼰대. 알았지? 자, 평균값 정리 정리 있죠? 그 식을 그대로 갖고 올게요. 알았죠? 그대로 갖고 올게. 우선 첫 번째. 얘는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fx가 구간이 변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디를 관찰하고 싶은 거냐? x가 0보다 조금 큰 쪽만 관찰하고 싶은 거죠. 우리 x가 조금 0보다 크면요. 혹시 이런 관계가 기억나십니까? 필기하지 마세요. 요게 sin, 요게 y는 x. 맞습니까? 뭘 맞아요? 맞나요? 맞죠? 니네 봐봐. x가 조금 0보다 큰 쪽에서는 x와 sin x를 비교할 때 x가 좀 크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수원이 중요한데 우리 수능 때부터도 안 했던 거긴 하다. x가 0보다 조금 커. 알았어? 0보다 조금 크면 x가 sin보다 크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거 외울까요, 그러면? 내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사인, 탄젠트, x 3개를 동시에 그려볼게. 간다? 이렇게 되면 이게
sin x 그래프가 되고요.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여기 나 진짜 오늘 면목이 없다. 성희야 진짜 오랜만에 한번 외칠까? 시작. 성정.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맞습니까? sin x. 괜찮니? 그리고 여기서 y는 x는 이렇게. y는 x. 알겠습니까? 그리고 탄젠트는 기하급수로 커집니다. 이렇게. 0부터 90도에서는 이런 대소관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거 알아두면 편리. 이따 필기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찰하고 싶은 동네는 0보다 조금 크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x가 sin보다 크겠죠. 괜찮습니까? 물론 0보다 조금 큰데 이제 범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뭔지 알겠지? 0보다 조금 큰 데에서. 어쨌든 그때마다 x가 큰 건 사실이고. 자, 얘는 당연히 여기서 연속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sin x, x에서는 당연히 미분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근데 이미 함수 자체가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어떤 구간을 쪼개더라도 무조건 다 미분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이미 이 두 조건에 의하여 평균값 정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x마 sin 분의 fx 마이너스 f sin x와 똑같은 f'의 t가 되도록 하는 그 t가요. sin x보다는 크고 x보다 작은 이 구간 안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런데 간다. 우리가 관찰하고 싶은 동네는 x가 0보다 큰 쪽이죠. 샌드위치 이용합니다. 여기서요. x를 0보다 큰 쪽 보내버리면 오케이? 얘가 어디로 수렴하죠? 0 맞습니까? 얘도 어디로 가죠? 0. 그러면 샌드위치하여 t도 어디로 수렴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0으로 가는 걸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극한은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그냥 0보다 큰 쪽이지. 큰 쪽 갈 때 그냥 f't 이 극한을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근데 f't는 2의 t제곱이므로 얘는 1로 수렴합니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극한을 구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평균값정을 이용해서. 수능이 안 나온다고요. 논술만 나온다고요. 책에 있으니까 한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필기하세요. 시작. 정말 알겠냐? 알아야지. 솔직히 이거를 수업에 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내가 수능 대비 수업하면 알겠지만 지금 풀지 말라는 게 몇 개 많이 있지. 그 이유가 뭐야? 절대 안 나오는 것들. 근데 얘는 절대 안 나오지만 하는 이유가 뭘까? 내가 말한 절대 안 나오는 건 수능이고요. 내신은 나올 수 있다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수능 대비 제가 나오지 말라는 거는 10년 동안 안 나온 건 안 나오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안 나와. 그 다음 내가 3월 달에 뺀 거 빼고 얘는 수능에 안 나올 거라고 내신은 나올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 7월 달까지만, 기말고사까지만 내신 대비 마무리할 때까지는 이런 것들도 할 건 해야 된다. 됐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이 아이디어 이용하면 너희 전에 내가 예를 들었던 문제 하나를 평균값 정리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냐면요. 잠깐만 책 좀 잠깐 볼까? 여기 안 풀었어 왜? 자, 우리 201페이지 갑시다.
201페이지 가시면 (201페이지) 329번 문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 전에 수업 때 풀었던 겁니다. 제가 극한 변형으로 풀어줬던 문제긴 한데 다 적은 거 맞죠? 적은 거 맞죠? 시간 충분히 들였죠? 아직 안 적었어요, 현아? 이쪽만 남기면 돼요? 오케이. 자, 이 문제 한번 가볼까요? 거기 문제 이거였나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 가는 건가요? 큰 쪽으로 가는 건가요? 0으로 가는 건가요? 문제 보자. 잠깐 한번 적을게. 갑시다. 0으로 갈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자, 갑시다. 이거 극한 구하는 거 그때 쌤이 수업 시간에 뭘로 풀었어요? 극한 변형으로 풀었지? 맞아? 잠깐 복습하자. 첫 번째, 극한 변형으로 풀었습니다. 그쵸?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었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탄젠트 마이너스 사인의 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얘를 묶어내면 2의 탄젠트 x 빼기 사인 x 마이너스 1로 식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서 전개하면 두 개 더할 때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거야. 그치?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어떤 게 있었냐? x가 0으로 가는데 그 요 녀석 네모 전체 통으로 보면 이 네모도 0으로 가고요. 여기 모양 똑같죠? 이 네모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극한 자체는 1로 수렴하는 거였죠. 이제 괜찮아요, 이거?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 또 x가 0으로 가면 탄젠트 0은 0으로 가기 때문에 남는 게 2의 1승만 남아서 얘는 2로 수렴한다 라는 거네요. 맞습니까? 괜찮아요? 이게 그때 풀었던 풀입니다. 극한 변형 알았지? 오케이? 근데 아마 출제자는 교수님께서는 이걸 의도하셨던 것 같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드는데 구조 살펴볼까? 뭔가 평균값 정리 구조랑 비슷한 구조 갖고 있어요. 두 번째 풀이 가봅시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알았죠? 자, 예를 들어서 fx를 뭘로 잡을까요? 이렇게 잡아도 괜찮을까요? 상관없죠?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 그러면 뭔가 구색을 좀 맞춥시다. 자, 분모는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고 분자 밖에 마이너스 빼고 나갑시다. 그러면 f 탄젠트 x 마이너스 f 사인 x가 됩니다. 맞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게 원래 이게 사실상 좀 디테일하게 하려면 얘는 지금 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0의 우극한과 자극한을 구분해 줘야 돼요. 이 돼요? 근데 우리 우극한만 얘기하겠습니다. 괜찮죠? 뭐 자극한은 니네 알아서 하세요. 우극한만 갖고 얘기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게. 왜 그러냐면 우극한을 하게 되면 아까 어떤 사태가 있었죠? 0보다 큰 쪽에서는 탄젠트가 사인보다 무조건 컸었죠. 그 0보다 조금 작을 때 반대가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것만 신경 쓸게. 우극한만 볼게. 편의상.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다 쓸까요? fx가 닫힌 구간 사인에서 탄젠트까지는 연속이 되고 맞지? 왜? 지수함수 무조건 미분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열린 구간 사인에서 탄젠트까지는 미분이 가능하고 그치?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성립이 되고요. 평균값 정리에 의하여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분의 f 탄젠트 마이너스 f 사인과 똑같은, 솔직히 사인과 탄젠트에 x가 들어갈 수 있지 얘들아. 완벽히 x 가운데 있잖아. 왜냐하면 대소관 결정됐으니까 더 보기 쉬워요. fx가 되도록 하는 그 x가 사인과 탄젠트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괜찮죠? 그렇다면 프라임 죄송합니다. 근데 이미 얘가 0, 얘가 0, x가 0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보다 큰 쪽과는 상관없습니다. 갈 때 fx랑 같아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x는 마이너스 2에 1마 x가 되고요. 여기다 0을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앞에 1이 있으니까 2가 된다.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건 내신만 나오니까 알았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하세요. 정우 이해했니? 시영아 이해했어? 경은아 이해했어요? 좋습니다. 현아야 이해했어? 이해하려고 해봐. 알았지? 근데 이게 큰 건 아니야. 알았지? 근데 이게 참 그래. 한 8, 9년 전에는 되게 중요했어. 알겠지? 지금 많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교재로 오셔서요. 282페이지 갑시다. 자, 여기서 560번 하나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fx가 주어집니다. fx가 x 플러스 sin x. 자, 그런데 gx가 정의가 되기를, gx가 f 합성 f로 정의가 되었는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g'x가 1이 되도록 하는 그 x가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적어도 존재함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우리가 봐봐. 지금은 배웠으니까 실근의 존재성이니까 미분했네. 평균값 써야지 라는 게 나오잖아. 근데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나오지 않는 다음에 우리가 할 첫 번째 행동,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은 미분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건 당연한 행동입니다. 이해되죠?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